국민의힘 흐름이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소식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총선특위 백서가 대통령실에 6개 질의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이슈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체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민감한 이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달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고 질문지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6문항으로 이뤄진 질문지에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김건희 이슈, 최상병 사건, 이종섭 전 장관 문제 등 대통령실발 이슈와 정부 심판론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체제와 한 전 위원장 사퇴 요구 등으로 촉발된 당정 갈등이 총선에 미친 영향도 담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즉 총선 대패의 핵심 이유가 용산 아니냐라는 간접 질문으로 윤석열이 또 경로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용산의 지지율이 높고 권력이 견고하다면 이런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겠죠. 심지어 정권을 심판받은 문재인 정부도 이런 질문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특위 관계자는 질문에 답을 안 하면 답을 안 했다는 것까지 백서에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준동하자 어떻게든 방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조중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정치권에 도는 재밌는 썰 어날바 특가와 같이 구경하시면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벼르고 있으셨는지를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지금 벌써 과방이 본격 가동되기 전부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한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8월이 되면은 MBC를 총괄하는 이제 박문진 이사진이 바뀌어요. 그러고 나면 아마 MBC 사장진을 바꾸려는 시도로 추가로 하려고 할 텐데 네. 그걸 막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방통위에서 박문진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라는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방통위가 지금 원래 5명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2명이서 지들끼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서만 하고 있어요. 운영 자체가 이게 편법적이다, 불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YTN 팔아버리고 막 이런 거 문제 삼아서 탄핵을 시도한다. 라는 얘기가. 그리고 일단 국회에서 탄핵 통과되면 6개월 스탑이거든. 그것만 해도 일단 MBC에 대한 어떤 침탈 시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최민희 위원장이 공을 들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만 해도 적폐들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확실하게 알게 된 부분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강화됐다고 성명을 내었고 반대로 개장수 이준석 당은 봐주기 판결이라 절규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보고가 됐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미꾸라지처럼 아예 판단을 안 했다는 점입니다. 뻔히 김성태와 검찰의 거짓말인 게 보이는데도 아무 판단 안 해버린 건 이 자체로도 비겁한 판결이지만 아주 나쁠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 혐의입니다.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뇌물 공여자와 뇌물의 최종 수혜를 입는 정치인의 공통인식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벌써부터 이렇게 여론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일정을 빨리 땡겨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더 빨리 그리고 강하게 정권을 끝장내는 일입니다. 전선을 좁혀 최혜병, 김건희 특검에 올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